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준호입니다. 미국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여러 가지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이라든지 관세 부과에 따른 금리 하락이라든지 이런 개별 정책이 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그 영향보다는 트럼프가 그러면 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큰 맥락에서는 어떻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들도 있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정책은 이미 실행한 것도 있고요. 실행을 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아마 하반기나 내년에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실행 완료한 정책 중에는 재무장관의 국채 발행 계획이 2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기금리가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 국채 발행 계획에서 공급을 조금 줄여주면서 중장기물의 금리 하향 안정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실행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계속 뉴스 플로우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은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줄인다든지 국방비를 조금 줄이겠다든지 이런 정부 효율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전협상 정책이 지금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혹은 이후에 펼쳐질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당연히 미래에 부과될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불확실한 정책, 관세 정책, 정부 효율화 정책들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의 금리와 물가와 성장과 재정 적자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도식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면 관세의 경우에는 물가를 조금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시장을 보면 느낄 수 있듯이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위험 자산들이 조정을 받고 결국 성장률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걸 실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 효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을 자르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에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 트럼프 정부가 이걸 계속 실행을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라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종전협상의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가격을 계속 낮춤으로써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특기할 만한 부분은 지금 관세 정책과 정부 효율화 정책은 성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을 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관세 정책과 정부 효율화 정책이 뭐 단기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조금 부진하고 주가가 부진한 것을 트럼프 포함한 최측근 인사들은 바이든 정권의 탓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 정부 지출이 너무나 방만하게 이루어졌고 가계들도 그거에 힘입어서 과도한 지출을 시행했고, 지금은 그런 비정상적인 지출과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주식시장으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런 정책들을 수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트럼프 정부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관세를 조금 매기고 정부 효율화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조금 줄이면서 성장률은 희생시키겠다는 정책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금리에는 부정적,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 하락 쪽으로, 그러니까 채권에는 긍정적인 거죠.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부진한 성장을 트럼프 정부도 반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아직은 실행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 정책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라는 것들은 당연히 재정 적자를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성장을 부스팅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런 정책들이 펼치게 되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조금 줄이고 성장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다만 순서로 봤을 때는 지금은 성장률이 조금은 희생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아마 트럼프 정부는 이런 것들은 바이든을 탓이고 우리의 정말 정책들, 뭐 감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펼치게 되면 향후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의 경도도 뭐 당장 3월뿐만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정책들의 분위기가 좀 바뀔 때, 즉 관세나 정부 효율화 정책이 지속은 되겠지만 시장의 관심이 조금은 줄어들고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등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오히려 이제 금리가 반등하지 않을까. 요약하면 지금은 성장 부담 주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국채금리 급등이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러시아와 종전을 주도하면서 나토 탈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크게 주었고 그것에 대응해서 EU뿐만이 아니라 독일 자체적으로도 국방비를 크게 증액시키겠다라는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걸 위해서 채권 발행을 늘린다는 인식 때문에 독일 국채 금리가 뭐 일주일 만에 40bp 이상 급등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재정 정책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도 영국 사례, 그리고 작년 미국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두 개 사례가 특징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을 때는 그 당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조금은 시장의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감세안을 대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영국 시장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갖게 되었고 국채 금리가 급등했을 뿐만이 아니라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와 통화의 방향성이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재정을 늘리는 것이 어떤 건전성 이슈로 번졌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특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을 하면서 재정 정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이때 달랐던 점은 미국 금리가 급등을 할 때 달러화 가치도 크게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건전성 이슈였다라고 하면 국채를 매도하고 그 돈을 전부 다 미국에서 회수하면 달러가 사실은 약세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미국 금리 급등은 건전성 이슈라기보다는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그 나라의 성장률이 좋아지고 성장률이 좋아지게 되면 선진국은 금리도 오르고 통화 가치도 상승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작년 미국 금리 급등은 성장률 경로가 더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금리 반응은 건전성 이슈가 하나가 있고 다른 성장률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독일은 후자, 즉 성장률 기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독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뭐 50%,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의 부채 비율이 100%를 거의 넘어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팬데믹 때도 재정을 뭐 굉장히 적게 썼던 선진국 중에 하나가 이 독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을 조금 쓴다고 해서 어떤 건전성 이슈로 번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경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번 국방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프라 지출 계획이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독일 금리가 상승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로화 가치, 그 나라의 통화 가치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특징은 사실은 금리 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성장률에 따라서 금리가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한번 레벨업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 전망을 해보자면 독일 금리의 경우에는 지금 22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즉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관심은 결국 이렇게 독일 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금리도 급등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글로벌 발작 현상이 아니고 독일의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독일 금리가 오른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리 중에 주요국이 한 군데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정책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서 트럼프 정책을 설명드릴 때 트럼프는 지금 국방비도 조금 어떻게 보면 줄이겠다. 여러 가지 정부 효율화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독일은 정반대로 국방비를 늘리는 등 재정 적자를 키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지금 정책 스탠스가 굉장히 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독일 금리는 상승 압력 리스크가 있지만 미국 금리의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정책의 방향성이 금리 하락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독일 금리와 조금은 무관하게 하락 압력이 더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